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2% 가까이 뭐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어제 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기본적으로 약간 좀 코스닥이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죠. 뭐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쪽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좀 코스피는 조금 저번만큼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는 굉장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그 수치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기관들이 매도가 좀 있었고 개인들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 이스페타시스의 업종 자체가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크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인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 시장에서는 15% 수준의 관세가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물론 일부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15% 관세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PC, 스마트폰과 같은 완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고객사들은 뭐예요? 반도체 단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큰 뭡니까? 누구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반도체에 미국의 직접 수출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출돼서 거기서 조립이 되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즉 관세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직수출 물량 자체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자가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 공급자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양면이 다 존재를 하는 상황이죠. 예. 뭐 좋다라기보다는 큰 영향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까봐야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도 뭐 관세, 뭐 약가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죠. 물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페타시스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메모리 제조사들과는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대한 영향도 뭔가 직접적으로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관세가 15%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완제품 제조사들은 당연히 단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들은 고성능 서버를 대량 구축 중인 기업들이고, 그 서버 안에 이제 반도체랑 PCB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품에 대한 압박도 물론 받을 수 있겠죠.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내 제조 생태계로 바뀌고 미국이 자국이라든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중국이나 대만의 부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PCB 공급사 이스페타시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는 미국 내 고객사양 AI 서버 PCB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비 증설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는 뭐예요? 큰 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영향,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스페타시스에게는 뭐 그렇게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까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스페타시스의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이 흐름 안에서 나와주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하루 수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스페타시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실적 시즌이죠.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을 때 또 어떤 시장에서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따져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뭐 해당 부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WTV가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죠.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으니까 이쪽으로 꼭 입장하셔가지고 또 투자 아이디어들 다 얻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